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나윤상 기자님하고 네. 잡다한 네.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 굉장히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나윤상 기자님이 전에도 뭐 1월 초에도 이거 해가지고 방송 찍을 때도 저한테 온고로 해가지고 예. 빨리 될 거다. 예, 예. 엄청 속도 있게 될 거다. 네, 네, 네. 이번에는 요 8차까지 이렇게 다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보고 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화목 해가지고 이제 예, 2월 예, 달에는 하루 종일도 이렇게 하겠다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내용 부분이 아니고 네. 헌재 재판관들이 단호해졌다. 네. 굉장히 단호해졌고 의지가 있다. 네. 결국은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헌법 재판관들이 빨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서 결론을 빨리 내는 게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주가라든지 아니면 환율들이 요동치다가 네. 실제로 윤석열 뭐 체포에 대해서 요 적부심도 네. 기각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환율이 조금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엊그제까지만 해도 네. 지금 1,500원대를 넘어서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우려도 있었고 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1,450원에서 네. 약간 지금 유동적이긴 해요. 네네. 7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안정이 됐다. 네. 예. 많이 안정이 된 것도 사실 네. 헌법재판 소에서 네.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종 법원에서 네. 했던 것들에 맞습니다. 대해서 사실은 이제 시그널이 오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삼권이에요. 네. 삼권 분립. 그러니까 행정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입법부도 힘을 갖고 있고 네. 사법부도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은 사법부가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그래도 네. 대통령제라고 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1인 네. 1위 위치 예. 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 1위 위치라는 것은 또 좋고 다 좋은데 네. 문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행정부 위에 옥상옥 같은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든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한 뭐 이런 어떤 기능 부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마치 뭐 권력기관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층부. 예, 상층부.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초골적인, 네네. 초법적인. 헤드쿼터. 예, 예, 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행정부일 뿐이거든요. 네네. 그냥 행정부인데 대통령실이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들은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걸 통치행위라고 통치면서 말도 안 되게끔 뭐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헌법 위에 그 질서 안에서 그 법치를 준수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대통령의 어떤 뭐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런 걸 다 무시하면서 마치 우리는 그걸 해도 되는데 왜 그것을 사법부라든가 입법부가 견제를 하느냐 하면서 나오는 게 지금 입법부 독재예요. 네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실제적으로는 뭐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서도 대답을 못했던 게 네. 뭐냐면 국회에다가 이렇게 뭐 불법 위법한 행동을 갖다가 경고를 주기 위해 가지고 뭐 요 군인을 갖다 투입했다. 되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네네. 기본적인 사항이고 지금 변론을 하려고 나왔으면 네, 네. 피청구인 변론을 하려고 나왔으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유서를 써서 네.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반국가 행위 반국가 행위라는 게 무엇이냐? 국회에서 대답을 했던 게. 못합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했던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입법부가 국회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쓰고 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가가 위험상에 빠져졌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 네.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반국가 행위. 네.
쳐놓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생각을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네. 이건 네네. 변호사의 기본적인 자질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들죠.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네네.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두루뭉술하게 써놨기 때문에 주 재판관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물어봤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노벨상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결국은 그만하십시오라고 이제 제재도 받고 왜 그러냐면 이제 재판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심판과 마치 이건 변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청구인을 변호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마치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 아무 말 시간 끌기. 시간 끌기. 예. 그러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는 이게 통합니다. 뭔 말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재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피청구인을 위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법 논리든 뭐 상황 논리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진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네. 듣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를 걸 자르고 예. 그다음 불필요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예. 정리된 다음에 답변을 갖다가 해라라고 이렇게 꾸지람을 갖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거기에서 웃겼던 게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변론 기일이 너무 촉박하고 이렇게 뭐 오전부터 저녁 10시까지 한다는 것은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저희까지 여기까지는 뭐 변호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공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간첩 이야기를 해요. 예시를 들면서.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라는 것이 지금 거기에 꽂혀 있는 거 아니겠나. 나경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형수도 인권이 있다. 물론 기본적인 명제는 맞는 건데 네네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명제도 맞지만 그러면 사형수도 체포영장에도 응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으러 가고 그러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그 사람의 인권까지 그러니까 권리까지 지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럴 때는 갑자기 극우들이 뭐가 된다. 굉장히 리버럴리스트, 자유주의. 자유주의자가 되고 또 웃겼던 건 지금 보십시오.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감동의 쓰나미예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김건희는 밥도 못 먹고 조금 말려서 거의 내일 모레 죽게 생겼다. 나를 윤석열은 지지자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거 왕입니까? 이게 되면서 정권 되찾으려 하면 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범죄자를 앞에다 놓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도 모를 이야기들을 이거 참조하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제가 진짜 가소로워서 웃겼던 게 이건 어딘지 아십니까? 중앙일보 기사예요. 예, 중앙일보 기사 한 개 더 이야기할게요. 예. 중앙일보 기사 중에 이제 그거하고 관련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제 의료 이런 어떤 입시에 대한 문제들이 생겼고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 13일에서 15일까지 이렇게 합숙을 해가면서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투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8% 정도는 복귀해야 된다. 네네네. 작년 이야기입니다. 예. 작년에. 올해 24%가 복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6%나 늘었대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꼭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양 중앙일보에 써놨어. 그래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 말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18%에서 24% 6% 는 것이 무슨 학생들이 갑자기 공부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대에 뭐 복귀하겠다. 지금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교육 체계 전체를 갖다가 의료 교육 체계를 갖다가 망쳐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의료를 갖다 계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의사의 길들을 갖다가 막아버린 엄청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 안 되는 뭐 1년 내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제는 복귀할 거다. 이제는 돈 없으니까 복귀하겠다. 아니, 이제는 뭘- 제적당하니까 복귀할 거다. 뭘 해놓고 복귀를 하라는 그걸로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시 복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잖아. 우리가 니들한테 사과했어? 아니 개 사과입니까? 사과한 적 없잖아요. 사과도 안 하면서 우리가 사과했기 때문에 복귀해라. 이런 개소리를 하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이런 어떤 대행 체제에 있는 것들도 도대체 뭐다?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놈들이다.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겠느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나는 헌법재판소에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당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원리주의자 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런 요 언론기관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절박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늦었다. 박근혜에 비하면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빨리 신속하게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읽혔고요. 네네. 조만간 하여튼 2월 중으로는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3월 초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예,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예. 전부터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예. 전부터 2월 10일까지는 끝나고 나서 예, 예, 2월 말까지는 무조건 예, 예. 끝날 끝날 것 같습니다. 탄핵 결론이 나올 것이다. 네, 네. 라고 뭐 결론은 뭐 예측하시는 대로 예. 100% 예. 탄핵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헌법재판소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칭찬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몇몇 말 안 되는 보수, 그다음 보수당,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우려하고 있고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뭐 윤석열, 김건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